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충격적인 경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 세계 최강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에서 포르투갈의 강호 스포르팅에게 1대4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맨유의 감독이 되는 아모림 대 과르디올라 감독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B클럽 팀의 챔피언스리그를 관심 갖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전력 소모가 컸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주중 경기에서 에너지 소모가 클수록 주말 리그 경기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맨시티는 현재 리그에서 2위이고 토트넘과는 7점 차입니다. 분명 승점 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맨시티가 더 강팀이기 때문에 승점을 좁히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적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슨 큰 일이 벌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B클럽들이 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강력한 라인업으로 스포르팅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데르손 골키퍼, 리코 루이스, 심슨 퍼퍼시? 죄송합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칸지, 그바르디올, 코바치치, 베르나르도 실바, 포든, 누네스, 사비뉴, 혼란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양쪽 윙어 사비뉴와 누네스란 선수는 사실 어린 나이로 미래 자원이지 B클럽 맨시티에 걸맞는 파괴력 있는 윙어가 아닙니다. 맨시티가 올 시즌 선수를 업그레이드 하지도 않았고 하필 부상 선수들까지 속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라인업이었습니다. 라인업에 데브라이너는 포함이 되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데브라이너가 완벽한 몸 상태일 때 투입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맨시티가 점수차를 벌리고 쉽게 이기고 있을 때 투입할 거라고 봤습니다. 스포르팅은 맨유의 새 감독이 된 아모림이 이끌고 있는 팀이었고 이 팀은 올 시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7연승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승 1무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스포르팅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챔스 2승 1무는 홈에서 상대의 퇴장까지 있는 상태로 승리했었고 아인토벤과는 비기고 약팀과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약해졌다고 해도 스포르팅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고까지 예상하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맨시티의 에너지 소모.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4분 만에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럼 그렇지 했어요. 스포르팅의 일본 선수가 3선에서 안일하게 플레이하다가 볼을 뺏겼고 바로 맨시티가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포든이 갑자기 강력한 슈팅을 때리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세레머니도 없었습니다. 마치 맨시티라면 이 정도 팀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같았습니다. 물론 스포르팅의 홈경기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스포르팅 관중들 앞에서 세레머니 하기도 어렵겠죠. 맨시티는 미드필더를 5명을 둔 만큼 중원을 완전 장악하면서 의도적인 반코트 경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점유율은 맨시티가 압도했지만 스포르팅에게 기회가 계속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컷하면 바로 라인이 뚫리면서 실점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반 7분 만에 스포르팅의 역습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진짜 뚫려버렸습니다. 스포르팅의 공격수 요케레스는 토트넘에서도 노렸었던 스트라이커였는데 얘는 전 경기에서도 헤트트릭을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맨유 영입 1순위 선수입니다. 에데르손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동점을 놓칩니다. 하지만 요케레스는 이후에 실점 직전 상황에서 볼을 걷어내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만회를 했고 오히려 이제 36분에 요케레스가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라인을 계속 올린 맨시티, 중원에서 킬패스 한 방에 요케레스가 라인을 뚫으면서 다시 한번 단독 찬스를 얻게 되었고 이번엔 실수 없이 동점골을 성공했습니다.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과르디올라를 엄청 비판했을 것입니다. 맨시티 주전 센터백 라인도 아닌데 똑같은 전술로 반코트를 하니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이 되죠. 다시 원점이 되면서 전반은 1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코트 경기인 만큼 양팀이 미친듯이 뛰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맨시티의 점유율이 70%가 넘었고 12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위력적인 건 포든과 혼란의 슈팅 단 2번이었습니다. 오히려 스포르팅의 역습이 더 무서웠죠. 그런데 이런 역습은 스포르팅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실력 갖춘 다른 팀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차피 수비 축구
아니 뭐 안 합니다. 후반전에 또 맨시티의 일방적인 공격이 되면서도 아슬아슬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후반 시작부터 완전 빗나갔습니다. 단 1분 만에 아니다. 단 24초 만에 맨시티 수비 균열이 또 생기면서 스포르팅이 역전골을 넣어버립니다. 실점은 위치만 달라졌지 그냥 비슷합니다. 휑해요. 에데르손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냥 아마 공포감마저 들 것입니다. 밀고 올라가는 스포르팅 공격에 맨시티는 뒤로 물러나기만 하다가 킬패스 한 방에 라인이 뚫렸고 그대로 스포르팅의 골이었습니다. 거기다 1분 후에 또 역습으로 치고 달리더니 박스 안에서 그바르디올이 강력한 푸싱으로 밀어냈는데 그걸 페널티킥을 불어버렸습니다.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런 파울을 몸싸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바르디올은 지쳤던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본 건지 페널티킥이 찍히고 나서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옆에서 충돌이 아니라 뒤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킥 논란까진 뭐 아니라고 봐야죠. 순식간에 3대1로 스포르팅이 앞서갔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엄청 남았습니다. 맨시티가 공격 쪽에는 분명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추격하게 되면 두세 골은 더 넣을 수 있는 팀이니까요. 네. 그리고 후반 20분이 안 돼서 진짜 동점골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포르팅 박스 안에서 핸드볼 상황이 있었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고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의 1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경기를 중단하더니 VAR로 핸드볼 상황을 다시 보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VAR 판독실에서 이거 핸드볼 맞는 것 같다. 주심아 너 좀 봐봐라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정정이 됩니다. 역시나 주심은 페널티킥을 찍었고 이제 1점 차까지 쫓아갈 상황이었습니다. 키커는 호날두의 챔스 기록까지도 넘보는 홀란. 네. 그런데 홀란이 그물을 찢을 듯한 강력한 슈팅을 했는데 골대를 맞춰버리면서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면 맨시티가 동점 만드는 것도 어렵죠. 네. 홀란은 완전 멘보 상태인 듯 이후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맨시티는 다급하지만 선수가 없었습니다. 변화를 줄 선수가 없어요. 네. 급기야 스포르팅은 페널티킥을 또 얻어냅니다. 맨시티의 왼쪽 공격수 누네스가 파울을 범해버렸고 이제 요케레스는 또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해버렸습니다. 끝! 네. 이거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맨시티는 수비는 약하지, 교체 자원은 부족하지, 선수들이 지쳐있기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데브라이너를 넣었던 것이 전부였고 천하의 데브라이너도 이제 부상 첫 복귀인데 날아다닐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맨시티는 참혹한 패배. 거기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6년 만에 겪는 3연패입니다. 맨시티가 3연패인 것은 손흥민이 응원하고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맨시티가 첼시에게 4실점을 했었지만 그때는 4득점도 하면서 무승부였기 때문에 큰 이변은 아니었는데 4실점을 하면서 패배라는 경우는 이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마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더 있습니다. 주말 경기에서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인데 현지 기준 토요일 오후 경기거든요. 브라이튼이 체력만으로도 맨시티 잡을 수 있다고 달려들 것이 뻔합니다. 진짜 총체적 난국이 돼버린 맨시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속보 맞죠? 네, 맨시티의 챔스 패배, 맨시티의 4실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브라이튼에게 승점 또 날리는 것입니다. 브라이튼도 너무 잘하면 안 되니까 무승부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